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지금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1953년 이래 가장 위험한 전쟁 전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입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한편의 북과 다른 편의 미국, 남이 격돌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활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평화 정책을 명확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전쟁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결심한 듯 보일 정도입니다. 우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대북 특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사 파견이야말로 대화 의지의 상징인데 이것을 완전히 접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3월 8일 북이 핵무기에만 집중하면 결국 자멸할 것, 3월 19일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핵 규탄과 강력 제재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군사적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보다는 더욱 격화시키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북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20만이 참여하며 전략 핵 폭격기와 전략 핵 잠수함까지 동원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여전히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평도 해병부대에서 10배 타격을 운운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준전시 상태라는 결연한 각오를 강조하며 불덩이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북은 당연히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의 말은 곧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북의 군사력과 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북은 미국과 상대로 이기겠다며 60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막강한 군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다종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위성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미 본토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가령 북이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슈퍼 EMP 핵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극궤도 위성탄도는 미국 본토를 단숨에 불바다로 암흑으로 만들어버릴 무시무시한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피터 프라이 박사나 긴그리치 전 하원의장과 같은 미국의 전문가 정치인들도 그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판입니다. 하여 과연 정말로 코리아 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이 남을 도와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칫 미 본토가 핵참화를 입을 수 있는데 미국이 무조건 덤벼들겠습니까? 갈수록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지구촌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1970년대 초에는 남베트남을, 1970년대 말에는 이란을 버리고 떠난 전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국방비마저 대거 삭감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미국만 쳐다보다가는 과거 일본만 믿다 3.1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99% 민초들입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철저히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북 특사도 포기하고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며 호전적인 발언들만 일삼는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99% 민초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전쟁뿐입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한 효과를 깊이 생각하고 후회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면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 시대가 국민지옥 시대로 바뀔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민초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음이고 평화는 삶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특사를 파견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도 언제든 떠날 외세보다 피를 나눈 결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결의를 믿고 대화한다면 전쟁을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